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병술일이 되겠고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관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 정화라든가 경금, 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죠. 태양,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고요. 병화는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일간병화가 약하면 간목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화가 좋아하는 것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은 좋았지만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술, 충미, 토와 같은 식상인 토가 많게 되면은 병화를 갖다가 심각하게 회귀무광하기 때문에 병화는 회강, 빛을 가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토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병화 태어난 월령이 미월이죠. 물론 4, 5, 미 남방으로서 화토가 같이 왕한 계절이긴 하더라도 미월만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 4월과 5월은, 특히나 4월은 병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걸록격이 되고 5월은 병화 입장에서 양인격이 돼서 병화가 굉장히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일단 회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미월은 역시나 4, 5미 남방 화가 세력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미월의 병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뭘 쓴다?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고요. 미토 자체가 건조한 토이기 때문에 미토를 윤택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월은 4, 5 미월은 수가 절태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수의 세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신금이 있어도 좋겠지만은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재생살의 구조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용신이 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미월은 임수가 용신이고 경금이 희신이라 하더라도 일간 병화 자체가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데, 만약에라도 이건 원칙이고, 만약에라도 뭐 이렇게 병호 일주가 돼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미월의 병화가 임수 경금을 쓰는데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의 세력이 왕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운은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사주 원국이 목화의 세력이 왕하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를 이 사주 자체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와 같은 개념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해서 격국과 용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토는 어떤 토?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가 토를 보게 되면 화는 토를 생하려고 합니다. 화생토,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신이 아니라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생하는 것을 아생자라고 하고,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아자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성은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 내가 생하는 식상은 마치 나의 자식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서, 특히나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관격이 되는데, 미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진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간 약하고 토가 많게 되면 설기태과하고 또는 설기과다라고도 하면 설기과다. 특히나 병화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일간 병화를 회기무광해서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해서 제가 썩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토 안에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장간 뭐가 있냐면 정화는 정화에 투출해도 병화 입장에서는 격을 잡지 않고요. 을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들어가 있는데, 기토 투출하면 당연히 목화 진상간격인데, 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정인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 미월의 병화 토진상관격이 되겠고, 그리고 미월은 염열한 그런 구조,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왕절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오 및 남방으로서 미월의 병화가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후도 해야 되고 병화를 보강도 해야 되는 개념에서 역시나 임수를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임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 자, 설기가 많은데 임수가 있으면 토는 일간 병화를 갖다가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 임수는 병화를 극하게 되면 요거 상태에서 보면 설기 태과가 아니라 극설교집이 되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신약한 것이 매우 큰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 임수로서 보강해주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경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데, 운은 목화 운으로 가서 용신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일간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사오미 방합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때는 비중이 병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임수경금을 쓰되, 이때는 반대로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이 사주 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화가 많아지느냐 또는 금수가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운의 방향이 금수가 많아질 때는 목화운, 그 다음에 목화가 세력을 얻을 때는 금수운으로 이렇게 대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를 얻었습니다. 자, 미월의 미토는 어떤 토입니까? 마른 땅, 건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 또한 건토죠. 술미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월의 병화가 굉장히 건조하고 뜨겁고 토가 일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일간 병화를 빛을 가리는 회기무광이 되는데, 술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병화를 심각하게 광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해주고 토를 제해줄 것 같지만은, 이렇게 토가 맞는데 간목이 물도 없죠. 간목이 뿌리도 약하게 되면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되거나 화국이 형성되면 오히려 목다 화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 월간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 역시나 이 신금 또한 토다 금매가 되거나 오히려 화가 많게 되면 금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연재 진토를 얻었습니다. 역시나 병화 입장에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게 보진 않지만은, 술토 미토가 건토였다라고 하면 진토는 그나마도 보다
토 물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간목이 여기 뿌리를 간신히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진술충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진중의 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진중 개수를 꺼내 쓰기 좀 어렵게 되겠죠. 신금이 진중에 있는 개수를 생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단지 그냥 습토 하나를 얻었다는 점이 그냥 간신히 그냥 그런 정도지, 이 국세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국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일간 병화가 왕한 것도 아니고,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는 것도 아니고, 병화를 생하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가 있어서 신경이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역시나 병화 입장에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그닥 좋은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가 와야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수 얻었다고 하는 점은 뭐 미월에 수가 부족한데 좀 마른 땅에 물을 좀 끼얹었다, 마른 땅에 비가 좀 왔다, 뭐 이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은 핵심은 어디에 있다? 무토가 저번에 투출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미월에 술도 진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얘는 매금이죠. 얘는 토다 목절이죠. 병화일간은 회기무강이 되겠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축시가 되면 이거 좀 독특하죠. 지지로 사토, 사곡격이죠. 이거 사고격이라고 합니다. 내 지지에 진술충묘가 다 있습니다. 옛날에 누구 김땡땡 대통령께서 이 사곡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사곡격 또는 사정격 또는 뭐 사맹격이라고 하는 격들이 국세를 갖추면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병화 입장에서 토가 많으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단과 좋을 수가 없다. 일간은 회강, 신금은 매금, 간목은 부러졌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토로 종할 것이냐? 종도 되지 않는 구조. 이거 사곡격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경우가 결단코 아니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병화가 간목도 미진 의 뿌리를 두지만 인해도 뿌리를 얻었죠. 수기만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간목이 살아나서 토를 좀 제해주면은 병화가 다시 살아날 여건은 됩니다. 이건 그럼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신묘시는 썩 좋은 생시 아니고요. 임진시는 진술충 되다 보니 임수가 있어도 임수의 뿌리가 매우 약하고, 지지로도 사곡격은 아니지만 진토, 술토, 미토, 진토가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사시 또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병화가 약했던 것이 4에 5의 뿌리를 두죠. 그래서 일간 병화는 뿌리를 낳지만 역시나 수기가 부족하다 보니 개사시 또는 갑오시가 되게 되면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가 웬만해서는 갑오시를 추천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남자의 경우는 갑오시보다는 개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을미시 큰 의미 없이 역시나 토가 많은데, 내 지지로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 입간 자체가 통근은 미술에 통근할 수 있지만 역시 너무 극신약한 구조에 단지 간목이 생해주는 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간목도 좀 뿌리가 약한 단점이 있어. 병신시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진중 개수가 있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목화운으로 가서 그냥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 간목이 좀 살아나면은 조금 그래도 뭐 기본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유씨는 큰 의미 없겠고, 기해씨는 뭐 수를 얻었으니까 이것도 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땐 차라리 기해씨 될 바에 병신씨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남녀 불문하고 무자, 기축시, 무술시, 뭐 을미시 이런 거는 토가 너무 많아져서 좋지 못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경인시라든가 개사시 정도, 여자 같은 경우는 병신시 같은 정도라든가, 임진시는 안 됩니다. 뭐 기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특히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날 태기를 해서 애기를 낳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